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다가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원주택도 많고 식당이나 카페들도 많이 있는 동네인데 다 좋은데 이게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자리하고 있는 토지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여기인데요. 여기. 자, 이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사곡 쪽은 해양 플랜트 산단도 있고 거제 KTX 종착역, 그러니까 역사 후보지로 알려져 있죠. 위치는 이제 이곳인데요. 이곳. 그러니까 사등면 사등리 산 5번지, 자, 이 일대를 역사 후보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있죠. 여기 상문동 쪽, 여기. 자, 여기도 역사 후보지로 급부상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외 거제면도 있고 한데 그거는 좀 후순위로 밀려난 듯한 분위기입니다. 현재는 여기 사등 혹은 상문동, 자, 이 2파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이나 국토부나 보도나 얘기만 나올 때마다 사실 왈가불가 얘기들이 많아요.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땅값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호재를 가지고 이익을 또 극대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버블 효과로 삼아서 부동산 투자, 투기 이런 것들에 또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가 생긴다고 해서요, 지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그 일대의 직접적인 역사 반경 500m 이내나 좀 오르지 너무 전체 그 일대 그 면 전체가 발전할 것처럼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거품과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여론이 이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호재라 여기서도 좀 곤란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세히 보면요, 저는 KTX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나 개인 의견을 예전부터 많이 봐왔는데 실제 역사가 생기더라도 간접 역세권을 최대 1.5km 반경 1.5km까지 영향권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간접이에요, 간접. 그리고 특히 지방은 그 영향이 훨씬 더 적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대도시의 역세권처럼 막 이렇게 땅값이 크게 뛰고 할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냉정히 말해서 고속국도 하나 뚫리는 게 훨씬 물류나 교통 가치가 큽니다, 사실. 솔직히 KTX는 정기적으로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4차선 고속도로 하나 뚫어놔 보세요. 훨씬 많은 물류와 인구 이동이 가능하죠, 사실. 그런데 이제 KTX 역사의 실질적인 역세권 반경을 500m를 안 보고 4등이면 4등 전체, 상문이면 상문 전체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큰 호재를 안을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투자 이해관계인들의 여론몰이, 그런 걸 너무 기대하고 신뢰하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이 물건은 오히려 이 역사 후보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영향도 있겠지만 실제 여기 해양 플랜트 산단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생산 및 고용 창출로 인해서 일대가 전체가 발전하게 되죠. 현재 해양 플랜트 산단은 거제시에 계속된 승인 요구에도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승인 요건을 삼성, 대우조선 등의 참여 조건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유치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실 그간 조선업의 침체에 사실상 산단 승인의 가능성에 무게가 좀 실리지 않았거든요. 조선업이 좀 불황을 겪으면서. 그런데 최근에 이딴 전례 없는 굵직한 선박 수주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국가 산단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국가 산단 승인이 계속 딜레이 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KTX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제가 좀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요 김천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쭉 진주를 해서 요렇게 이어지도록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이 나왔어요. 그것도 오늘 나왔습니다. 12월 28일. 물론 그전에도 사전 보도가 되긴 했는데 오늘 초안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봤는데요. 그 초안이 나오자마자 언론에서는 또 마치 어떤 게 사실인 양 또 보도를 하던데 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요.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남부 내륙철도 김천 거제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입니다. 초안. 얼마든지 수정도 되고요.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이. 자, 보시면 1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라인을 끈 것처럼 요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렇게 되고 있고 마지막이 요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상문동까지 딱 끝이 나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상문동 확정 아니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사실인 양 호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안이고 2안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뭐냐 하면 이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라인을 그었을 때 생태계 파괴라든지 동물, 그 다음에 자연에 미치는 영향,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커버가 되는 건지 예산안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걸 한번 가이드라인을 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진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죠. 이 전체 큰 그림에서 4등이 요쯤 될 건데 4등의 점을 찍느니 상문동의 점을 찍느니 그게 큰 어떤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토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꾸 상문동 쪽 아니냐 이렇게 자꾸 여론을 부추기니까 공식적으로 정해진 거 없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도 좀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해진 거 없습니다. 초안을 꼼꼼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전략 환경 영향평가 마지막 결론 맨 끝에 종합 결론을 낸 내용입니다.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지 거제 역사가 어딘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에 쏘시면 안 돼요.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식 같아요. 정해진 게 없는데 추정을 해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물건 위치로 돌아와서요. 자, 오늘 물건이 이거고 여기가 자 4등 쪽의 역사 후보지, 여기가 상문동 쪽의 역사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요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두 안이 주민 설문조사에도 비슷해요. 요게 0.1%, 0. 몇 프로 조금 많던데 그걸 표본이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지하는 경향은 현재는 좀 비슷합니다. 근데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지역 경제 발전, 균형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역사의 필요 조건, 필수 조건, 적지성 뭐 이런 걸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벌써부터 어디다라고 지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역사 후보지에 대한 기대 심리, 이 어떤 버블적인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을 움직여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어떤 여론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통영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자 이쪽이 훨씬 가깝고 직선적이고 좋잖아요. 지금 보면 그림을 그린 대로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상문동은. 지금 보면 계룡산을 뚫어야 돼요. 계룡산을. 거제의 상징적인 이 명산인데. 그리고 삼방산도 뚫어야 되고 큰 산들을 많이 뚫어야 됩니다. 뭐 그것만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안 그래도 복잡한 상문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균형 발전이나 어떤 일의 추진에 있어서의 크레임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사실은 준비된 이쪽이 훨씬 나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또 그런 의견을 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사실 거제 시민도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제가 그동안의 보도 내용이나 주민들의 의견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저는 여기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그리고 사곡 쪽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피해를 많이 입어왔지 않습니까? 해양 플랜트 산단도 그렇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함부로 거래도 못하고 발전도 못 시키고 땅을 그대로 놔둔 거 아닙니까? 왜 더 개발하기 좋으라고? 이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그래요. 지난 10월에 나왔던 안인데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한 6천억, 이쪽으로 가게 되면 1조 2천억, 뭐 2배로 는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건 뭐 언론이 얘기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나온 얘기니까 굳이 그렇게 큰 비용을 써가면서 복잡하게 여기 역사를 할 필요가 있나? 순환버스 여기 운행하면 되는 거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여론을 이쪽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렇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물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위치는 이곳입니다. 이곳. 자, 여기 보시면 삼성 장평이 이제 조선소고요. 이쪽이 이제 장평이죠. 자, 그리고 여기가 거제 4등 쪽의 역사 후보지입니다. 자, 여기인데 여기랑은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뭐 역사가 확정이 되면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더라도 그런 호재를 조금 기대할 수가 있겠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해양 플랜트 산단, 자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승인이 떨어져야 이 일대가 발전을 하고 여기 더 발전을 하게 되고 여기에 토지의 가치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로 물건을 보실 때는 뭐 KTX 역사뿐 아니라 해양 플랜트 산단의 가능성 그런 것도 충분히 타진해 보시고 이 일대의 토지라든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카드라만 하지 마시고 국토부에서 나온 내용, 경남도라든지 거제시에서 나온 보도
이런 내용들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요즘은 이 역사 후보지 가지고 카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자, 조금 확대를 해봤는데요. 자, 물건의 위치는 이곳입니다. 이곳. 자, 그리고 이 주변이 호가가 150 정도 해요. 130, 150 이렇습니다. 현재 물건은 906평에 7억 6,500이거든요. 100만원이 조금 안 돼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실제 요 밑에 땅들이 뭐 130, 150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고 계양 플랜트 산단 그리고 KTX 역사 후보지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약간의 버블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요거는 좀 현실적인 가격으로 감정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 물건의 대략적인 경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자, 총 4필지가 되겠고요. 요렇게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도 용지입니다. 수도 용지. 밑에 뭐 어떤 수도 배수 관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수도 용지는 행정재산이죠. 그래서 허가를 받고 점용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당 물건지까지 여기는 또 국어입니다. 국어. 국유지의 국어거든요. 이것 역시 점용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충분히 국어는 점용 사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문제는 여기 수도 용지 진입하는 이곳을 도로로 점용 사용할 수 있는지 지자체 한번 물어보시고 응찰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보면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여기서 막 민물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저수지는 아니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입지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로가 있는데요. 통영 거제간에 이제 지방도인데 여기보다는 이곳이 지대가 낮습니다. 물건지가. 그거는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거리가 좀 이격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도시가스 관련하는 시설들입니다. 뭐 유해 시설이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가 49%에서 3억 7,4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 평당 40만 원대인 듯한데요. 최저가 기준으로 본다면 가격대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게 사고 쪽에서는 만약에 여기 점용 사용해서 건축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수도 용지하고 국어 점용 사용 여부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장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에 약간 물이 차 있더라고요. 물이 엊그제 뭐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 성토로 해서 땅을 조금 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항공 촬영으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물건은 요겁니다.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는데 바다는 요쪽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수도 용지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국유지의 국어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점용 허가를 받아야 여기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는 모습 참고를 하시고요. 주변은 이제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 형태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망은 괜찮습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토지의 경계 부분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인 그림이니까 이 토지의 경계가 대략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3개의 계단 형태로 되어 있고요. 현재 현황은 답입니다. 지목도 답이고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죠. 그래서 주거, 상업용, 웬만한 상업용도 다 됩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00%에서 건축하기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살짝 여기 유지가 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수지가 국유지의 유지거든요. 국유지 소유의 저수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살짝 유지가 껴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구분이 되시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어가 되겠고요. 점용 받으시면 되고 전망이 상당히 좋죠. 사곡만을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앞쪽에 저수지까지 민물 낚시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자, 좀 다른 각도에서 모습을 담아봤고요. 토지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2차선 도로변이고요. 자, 여기가 수도 용지.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여기가 국어. 그렇게 점령 받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4차선, 이게 6차선이네요. 도로보다는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뭐 움푹 들어간 땅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가시면. 자,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현장 촬영, 드론 영상을 통해서 설명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포장이 안 되어 있네요. 약 7, 80m 정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수도용지입니다. 수도용지. 자, 여기를 점용을 해서 쓰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점용을 해서 쓸 수 있는지 등록관청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수도용지입니다. 수도용지. 자, 그리고 여기 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국유지의 국어거든요. 국어니까 복귀를 해서 쓰면 국어 점용을 통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상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각 물건은 요거 같거든요. 요거.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 올라오는 여기가 국어입니다. 국어는 국어 점용을 해서 복귀가 되어 있는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반드시 지자체 담당번자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사이에 요게 지금 국유지의 유지가 살짝 껴 있거든요. 그거 참고를 하시고, 요 땅하고 요 뒤에 땅들, 자, 이것이 현재 매각 물건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황도 답이고요, 지목도 답입니다. 900평이 살짝 넘어가고요. 도시지역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주택도 되고 상업용도 가능합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00, 개발 행위 하시기는 좋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입하는 진입로의 수도용지, 그리고 국유지의 국어 점용을 해서 진출입로로 사용이 가능한지 지자체 한번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땅은 어디까지냐면 쭉 한번 가볼게요. 여기 위에 땅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바로 아래쪽에 여기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쪽으로 가서 한번 땅의 모양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땅은 아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자, 이 땅인 것 같습니다. 이 땅. 자, 여기 현재 현황상 답으로 논으로 쓰이고 있는 이 땅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다 전망이 아주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사곡만을 바라보는 좋은 바다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땅은 물을 많이 머금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농사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땅은 조금 다져야 건축을 하든지 개발 행위를 하든지 그렇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황상 답으로 지목도 답입니다. 하지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개발 행위의 폭은 상당히 넓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땅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땅이 900평이다 보니까 땅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조그마한 저수지 있죠. 거기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땅입니다. 여기 땅. 여기는 아니고 여기 아래쪽에 여기 땅. 자, 저기 끝까지가 오늘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건 측량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 그렇게 됩니다. 자, 땅은 907평 정도 됩니다. 자, 여기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한번
지나가면서 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경기 끝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땅이에요. 여기 땅. 여기 보시면 물건지 앞으로 바로 저수지가 있죠. 저수지가 있습니다. 멀리 바다도 보이고 땅의 입지는 무난하다고 보이십니다. 여기 땅. 저수지. 사장님 낚시가 됩니까? 아 그래요? 우리는 요 위에 땅 보러 왔는데 요 그냥 개인이 낚시해도 되나 얘? 예. 안 말랐어요. 아, 큰 건 없고 떡붕어. 아, 아담하니 좋네. 바로 앞에 저수지에서 낚시도 즐기신다고 합니다. 큰 고기는 없어도 떡붕어라든지 자잘한 거는 좀 많이 올라오는가 봐요. 저수지도 뭐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민물 낚시 하시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 유지도 국유지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뭐 민물 낚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운치는 있네요. 이 저수지가 바로 여기 뒤에 땅, 저수지와 맞닿아 있는 여기 땅입니다. 자, 여기 사곡 해양 플랜트 산단에 호재하고 KTX 역사 부분이 거론이 되면서 이 부분이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바로 근처에도 제가 알기로는 평당 150선 그렇게 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각 물건도 진입로 부분 수도 용지하고 국어 저게 점용해서 쓸 수가 있는 정도가 된다면 이 땅 매입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KTX 역사나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가격은 뭐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 주변이. 주변에 보시면 뭐 공장도 있고 모텔, 어린이집, 매매 상사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통영거제로 가는 지방도가 있고요. 주변에 골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쓰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진입도를 확보만 하면. 자, 여기가 이제 끝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 자, 이곳 도로 점용, 국어 점용이죠. 국어 점용을 통해서,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길은 수도용지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땅이 상당히 좋은 땅으로 그렇게 가치가 부여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점용이 되는지 여부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바다 전망도 좋은 데다가 조그만한 저수지도 있고 민물 낚시도 즐길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